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김지윤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사실 대학의 관계자분들도 오늘 연수를 신청해 주신 걸 보고 정말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대학에서는 아직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제 내년 올해죠. 4월 말까지 저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교육적 변화에 대해서 또 여러 이제 의사 결정이 좀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대학도 방향성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각 대학마다 전형의 설계도 결국은 정책적인 결정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틈틈이 수정이 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변화들을 아직은 유심히 보면서 대학마다 이제 매년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는 사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 아직 좀 이르다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되, 대신 대학별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이 연구 과정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뭐 공통적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고교학점제 추진 정책과 기존의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부적인 뭐 사항들은 좀 더 뭐 항상 운영을 하다 보면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 제도의 변화를 주목했던 첫 번째 사유는 결국 정책적 배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대전환 요구라던가 뭐 학력 인구의 저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또 어떤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했었고,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어떤 교육적인 경험과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 추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이 스스로 교육 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박문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임 교육을 실현하는 거에 대한 가치론이 또 함께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인구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좀 후순이고, 모두가 교육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해를 했고,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서 이제 입시로 연결이 되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대전환 요구에서 이제 현재 확실하게 나온 솔루션은 성적 체계 변화와 통합형 수능 체계 변화, 이 두 가지가 현재 명료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5등급제 개편의 취지는 기존 9등급제의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또 내신 성적 체계에 또 적응하느라, 그리고 사실 5등급 체계를 줄었으면 저도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1등급과 2등급을 이제 취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건데, 오히려 학생들은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학들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회균형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들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좀 더 참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학습 성향에 맞추어서 대학도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아직 서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인재상, 새로운 교육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교육적 설계에서 인재상이라는 것이 아직은 조금 부재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또는 학교 교육에 뭔가 가장 효과적인 전형의 모델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지가 명료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고민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고격정제 추진 키워드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 변화는 사실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적 선택권이 워낙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교육적 선택권도 결국은 자기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 선택,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 스스로의 책임과 실천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선생님들이 아직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도 많고 대학에서도 사실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100% 우수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이냐,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는 이 상황에서 정성평가가 명료하지 않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맥락으로 대학은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언제나 강조드리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격정제 핵심 키워드를 보면 결국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움과 삶을 연계하려는 어떤 철학적인 통념이라던가 그리고 본인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수법이나 학습 방법 또는 학습적인 환경을 넓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ECD 그 나침반 얘기도 이제 아까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하자면 결국은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라는 환경을 지지대로 삼아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사는 당연히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는 거고 이게 입시와도 연결되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 과정적인 노력 자체가 또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량평가라는 것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성평가에 대한 개념적인 것을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량평가는 매우 명료하고 저희도 이제 내부적인 연구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변수를 주는 게 정성평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사실 쉽게 저희도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역량평가 또한 하나의 평가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고 우리가 명료하게 점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능력치, 어떤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 우수자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을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평가 도구로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역량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치나 또는 자세, 또는 경험이나 단순한 성과물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생략하고 학생 스스로 지닌 의지와 열정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역량평가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역량평가의 도구를 보면 기술적인 부분, 능력치가 포함이 되나 과정적인 그 학생이 지닌 경험에 대한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이 상황적 속성과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상황적 속성과 연결이 돼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의 단계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느냐 이게 가장 대전제의 역량평가 체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체계에 맞게 이 수준과 또 척도에 대한 도구 또는 배점 이런 것들을 설계하면서 아마 종합전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 중심형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환경에서도 대학의 전형 설계 방향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신의 선택,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관심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학교생활 설계가 강조되다 보니까 과목 선택권에서도 일부 이제 저도 사례를 들어보면 학생이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적성과 대입을 위해 취업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선택에서도 조금 명료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사실 선생님들이 옆에서 좀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더라도 학생은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뭐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대입을 신경을 쓰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진로를 확정해야 되는 뭐 나의 어떤 뭐 적성을 결정해야 되는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사실 생각을 해야지, 고등학교 때 본인이 생각하는 적성이 대학에 가면 과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만일에 졸업반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결국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 직업을 얻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직업을 실제 경험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대학 사정관 선생님들은 동의해 주시겠지만, 교사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도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수업 현장에서 또 경험하다 보면 생기는 고민 지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디까지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적성이라는 걸 판단하게 되겠죠. 내가 교사라는 직업이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저 역시도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적인 매력과 교육적인 어떤 관심사가 연결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고민 지점이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 직업이 나에게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치나 경험치로 해석되지 않고, 경험을 하고 계속 이 경험이 넓어지면서 좀 더 깊은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좀 더 뭔가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 정책적인 연구나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성장하게 되는 지점이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현재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로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그 체계도 학칙도 많이 바뀌었죠. 대학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과로 선발을 하더라도 전과 당연히 충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전공학부로 선발을 해서 충분히 나의 전공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모 대학은 졸업할 때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 졸업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뭔가 취업 현장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대입에 유리하게, 대학에서는 취업 현장에 유리한 도구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을 뭔가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체계에서, 우리가 앞서 말한 교육적인 담론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이 계속 이 선택권과 학생의 이 경험을 넓게 봐줘야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과정적인 부분에서 학생은 얼마든지 계속 변화하고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도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종합전형을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목의 특정 선택, 이수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과목을 뭐 단순하게 시작을 하면 좋아하느냐, 수업 시간에 정말 이 선생님과 호흡하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 수행도 선생님들이 뭐 도와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깊이 있는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 과목을 제대로 배워보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사실 연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교육체제 변화의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 않죠. 고등학교도 쉽지 않고 대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의 이제 논점이 계속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이 생각을 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래도 서류로 읽고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관점을 들여다본 순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과 다소 동의하기 좀 어렵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눠서 권장하는 그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속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선택권도 열려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과정, 본인이 원한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도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를 두지 않고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 대입에 유리한가요? 이 학과에 뭐 합격하는데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을 사실 대학들이 많이 발표를 해드렸죠. 이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고 2028 대입 개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권장 이수 과목을 제출해라라고 하면서 계열 모집이든 학과 모집이든 모든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가이드를 내드렸습니다. 근데 뭐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일부 핵심 과목을 이제 제시하면서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보는 학과 명칭보다 실제는 이 과목을 들여야지만 반드시 학습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 자료를 만든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사실 어느 교과군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지 땡땡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뭐 과목의 성취 수준도 설계되어 있지만 어떻게 펼치느냐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장 과목은 학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다만 학습의 위계를 무너뜨릴 만큼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선택은 또 과정적으로 읽다 보면 대학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통한 학습이나 공동체 활동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좀 이렇게 가깝게 물어보실 때는 생활기록부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됐지만 선생님이 진정 이 학생에 대해 애정 어린 평가를 한 것과 아닌 것은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끼리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서 정말 죄송스럽긴 하지만 선생님의 애정이 많이 담긴 학생은 다르긴 합니다. 그게 왜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그 학생을 평가한 문구를 저희가 차출했을 때 특별한 문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좀 유형화시키자면 한 선생님한테서 멈추지 않고 여러 선생님, 여러 과목에 걸쳐서 동일한 그 학생의 특장점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선 일관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교라는 공간에 녹여든 학생을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공동체라는 개념을 단순히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내가 고등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해내지 못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 활동으로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과 영역이 배움을 확장하고 탐구를 심화할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정말 학습을 체계화하고 교실 수업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우수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기록해 주시는 내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과목마다 1, 2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학생이 스스로 여기까지 해오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 수준에 도달해서 탐구할 줄 아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런 얘기를 써주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올해 평가 때. 그럼 저는 이 얘기가 과연 좋은 평가일까? 선생님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혼자 여기까지 해냈다라는 맥락이지 않나? 수업 시간에 성적은 우수했겠지만 사실 수업 시간을 기반으로 호흡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심화 탐구를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의학 계열에 매몰되어서 생활기록부를 자기 어필하기 바쁘게 정말 도구적으로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부분에 항상 고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면접을 평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정량적인 것 말고도 평가 도구를 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 분명히 역량평가적으로도 분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은 학교가 설계한 교육과정에 적응을 하고 이것을 활발하게 소화해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자신에게 맞는 대학의 진학을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준비되거나 모든 원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면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학생의 책임감이나 선택권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수업과 평가를 결정하는 이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제 교육개발원 연구 자료로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좀 목록화를 시키자면 외적인 요소가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부분 외에도 이제는 학생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학생 스스로도 성실한 학생의 정의가 다소 범위가 이제 넓다면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인데, 조금 좁게 해석을 하자면 학생이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만 집중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학교 생활이 우수한 학생,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이 어른이 보는 시각과 다소 다른 것도 존재하다는 그런 면담 기록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경험과 선택에만 맞춰서 충분히 발휘를 하더라도 그 학생은 이미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뛰어난, 학교 생활이 뛰어난 학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과 또 다소 또 다른 아쉬운 차이, 그리고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러면 뭐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학생들도 자기 방향이 명료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깊게 개입하기보다는 좀 조언을 주시거나 관찰한 것을 평가해 주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범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조사한 것을 보면 진짜 공부와 시험 공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공부와 시험 공부와의 갈등적인 요소는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장을 해낼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학생 성장형의 경험을 한 후에 나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현재 대학은 결정해서 발표를 해드리지 못하고 고등학교는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을 좀 기대를 해보자면 결국은 학생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서의 혼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고교학점제 폐지라던가 뭐 수행평가를 폐지해달라 뭐 이런 청원운동 같은 게 진행됐다는 사례를 보면서 좀 돌이켜보면, 그렇다면 수능 100% 전형이 과연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도구일까? 수행평가가 만일에 줄어든다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럼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정말 수행평가 때문일까? 그런 사실 반론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평가의 도구가 다양해지고 학습의 과정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가 현재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협력적인 평가 과정도 필요하고, 선생님들끼리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간, 과목 간의 협력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평가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선원 수령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구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배경적인 어떤 연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대학의 평가도 이 변화를 감지하면서 사실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시 교육청 사례만 사실 서울시 교육청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이긴 한데, 그래도 경기도 교육청 컨퍼런스 보도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AI 논서 수령 평가와 학생 성장을 위한 수행평가 지원 사항을 조금 제가 살펴봤었습니다. 뭐 AI 기반으로 교육학습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하이러닝 뭐 이렇게 맞춤형 콘텐츠를 선생님께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거버넌스가 운영돼서 이제 교사 전용의 플랫폼이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평가의 도구라던가 평가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AI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가이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담론적으로 컨퍼런스 때 나왔던 얘기는 수행평가가 명료해야 된다. 좀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이 명료해야 된다는 것이 대입에 전달되기 위해 수행평가 명칭이 명료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행평가 기준이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학습자로 인해서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뭐 대입제도와 결국은 연결이 되죠. 2028 대입 개편의 지금 핵심에서 이제 뭐 그 5등급 성취 체계랑 그리고 이제 수능 체계 외에도 대입에 수행평가 정보가 제공된다는 부분들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양식이라든지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물어보십니다. 수행평가 그럼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또는 수행평가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도구를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 그럼 혹시 워딩을 바꾸면 대학에서 괜찮게 생각할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러 고민을 하시는데 아직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먼저 수업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 해석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028까지 어쩌면 저희가 많은 소통을 해야 될 영역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이제 AI를 쓰는 것 좀 제가 자세히 이제 거기 하이러닝이라든지 이제 연계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있길래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한 3개 정도 모든 건 아니죠. 한 3개 정도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게 뭐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는 글의 소재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글간 콘텐츠나 그 작성을 한 거에 대한 기본 AI 피드백 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회화나 토론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AI가 함께 토론을 해주거나 또는 학생이 말한 것을 자동적으로 어휘 수준의 숙련도나 또는 유창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뭔가 분석을 해주는 그런 평가 도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맞춤형 문제은행이라던가 노선형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학생 진로나 뭔가 진학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진단이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뭐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제 체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이 대학에 또 물어보시죠. 학교생활기록부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AI 도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학은 AI가 작성한 것을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핵심은 알아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AI 초기 모델에서는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AI가 썼다고 추정되는 기록과 선생님이 쓰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록을 저희도 분류해 보긴 했으나 AI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인간이 AI가 쓴 것을 알아보기란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건 도구적인 활용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구는 이미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변화가 있다면 생활기록부는 평가 도구다 보니까 물론 수업에서도 평가 도구로 쓰고 계시죠. 대학과 연결되는 평가 도구다 보니 조심스럽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면 뭐 사실 뭐 관련 연구도 이제 좀 파일럿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선구적으로 가이드가 공표된 좀 유럽의 사례를 좀 보자면 AI 윤리지침이라는 것을 사실은 만들어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명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활용해서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지하고 표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해하고 통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의 윤리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교사가 그리고 뭐 대학이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위원이 뭔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이 AI로 인해서 공정성과 인간성에
어떤 침해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법론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이게 결과의 조작이나 또는 부풀리기로 활용이 된다면 정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자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할 때는 7가지 요구사항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만 하셔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계속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개편 과제는 제가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결국은 현재는 전형의 방향성 정도 좀 윤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조금 이제 사전에 정리를 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계선은 이미 대입 그 기본 계획 사항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걸 많이 넣으면 교과 전형인 거고요. 정성적인 걸 많이 넣으면 종합 전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이제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일 땐 정량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잖아요. 일부 대학은 정량적인 전형을 한 8, 90% 활용을 하고 정성평가를 혼합해서 활용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사업을 하는 대학들이 마침 공동연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도구적인 부분은 아직 그 활용 범위라던가 아까 뭐 5등급 성취 등급을 쓸 것이냐 성취도를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민이 남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과 같이 예측이 가능한 요소를 좀 중심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성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보완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폐지된 자기소개서가 부활한다거나 뭐 지금 대학에 미제공되고 있는 영역이 다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뭐 수행평가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재의 변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자의 전문성이죠. 당연히 대학에서 원하는 학과에 맞춘 학생을 뽑을 수만은 없습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발현됐다면 고등학교 환경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과정적인 평가가 당연히 좀 더 평가 원칙에서 반영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선택권이 정말 명확하지만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핵심은 학생 성장을 관찰하는 부분들에 있다고 저희 또한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성장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실 선생님과 대학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해낸 학생들과의 또 무언가 의사소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전형 설계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합격한 친구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면담 연구를 통해서 지금 질적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의외인 것은 저희 대학에 온 친구들이 학교 생활은 본인은 정말 성실하게 했고 내신 학교 생활의 뭐 충실도 남부럽지 않게 자신은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에 합격할 만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나의 노력에 어떤 포인트가 강점인지는 대부분 명확하게 스스로 제시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운이 좋아서 붙은 것 같다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저희가 또 계열 모집이 있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대학이 날 좋게 봤는지 거꾸로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정말 학생 중심 학생 선택권이라고 해놓고 막상 학생은 아직도 눈이 가려진 상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안은 정말 그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한 사례 분석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은 논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논술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나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논수련 강화라는 그 흐름에 맞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시는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학교를 성실하게 준비한 친구와 일단 학교 생활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일단 조금 선혼수령으로 접근을 해보는 친구 어디가 더 많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혼수령 운영 방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맞춰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전형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교육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확대하지 말아야 될 전형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만 현재는 확대가 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럼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기는 그간 그 평가의 공정성에서 의외로 제한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입시 비리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또 이렇게 요소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들도 거기에 좀 더 맞춰서 공정한 평가 환경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구성이라던가 뭐 이런 채점 기준 같은 것들도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좀 부분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출제에 대한 뭐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담론은 있으나 뭐 대학이 사실 그걸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활용을 함에 있어서 수능 100%로 활용하게 되면 그럼 지금 현재의 그 지침은 3학년 2학기에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전형 설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재도전의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라 내신을 넣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출결도 맞는 것인가? 조금 뭐 그러다 보니 정성평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도구가 고민이 되는 것이지 수능 100%보다는 조금 학교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년도 이제 연구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예측 가능성, 종합 전형은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수능 위주 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도도 반영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나가면서 정량과 정성평가의 그 성격을 너무 혼합해서 모든 대학이 혼합해서 가져간다면 학생들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구 그룹은 조금 명료하게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정도의 연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담론은 유지하되 이 방향성은 유지하되 교과 전형은 사실 지역균형으로 10%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 범위에서 마냥 확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2개 정도 운영한 대학이 있다면 통합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졸업 자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표한 대학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교육과정 체계 변화로 인하여 현역만 지원 가능하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회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연다면 어디까지가 적절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량평가 중심으로 가되 출결 상황이나 비교과를 정량적으로 넣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질병 출결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정량적인 부분으로 질병 출결은 반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황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이 졸업에 방해되는 미인정 영역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평가로 반영하는 것은 다소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미인정만 출결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럼 조금 소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FGI를 통하면 가산점은 정말 대학마다 파악하기 어려우니 넣을 거면 평가 요소가 맞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통과목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의 반영 범위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뭐 설문조사나 FGI로는 융합 선택의 그 반영 범위에서 다소 제외되어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등급을 활용할 수 있지만 원점수나 성취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계열을 좀 반영을 하려면 뭐 학점의 가중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을 현재 대학별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경우는요.
평가 기준이 바뀌진 않습니다. 평가 기준은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텐데 2015와 2022의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에 대한 해설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자기주도성과 학생의 공동체 역량이죠.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보려면 인성평가 영역을 어떻게 더 체계화 변별력 있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시 분양이나 심층 면접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모든 대학이 다 실천할 수 없는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생활 충실도를 따질 수 있는 서류 기반 면접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평가를 결과물을 내는데 저희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는 2028까지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위주 전형은 당연히 100분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 그동안 유지했던 평가 체계는 최대한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활용 범위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시는 두 과목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반영도 두 과목 다 해야 되나?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뭐 자연계열의 통합과학만 그러니까 반영한다고 해서 이게 학생들한테 뭐 계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성실성을 봐야 된다면 사실 두 과목 평균이 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아직 하고 있고요. 학교교육 안정화를 위한 정량이나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대학들이 지금 현재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시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전형 운영 기간이 축소가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대략 55일 정도 저희가 전형을 하거든요. 근데 정시 모집의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아주 많이 계산을 해도 10일.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정성평가가 가능한 대학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추가 모집으로 넘어간다면 원서 접수 끝나면 다음날 합격자 발표입니다. 정성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도 살짝 시간을 초과해 버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부분이 뭐 정책안, 뭐 전형의 모델이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좀 같이 좀 뭔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의 발표였으면 하고요. 정말 선생님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2028 입시가 실제 실현되기 전까지 정말 공교육이 이 교육적인 헤게모니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과 고등학교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도 모두 힘을 다해 주시고 언제든지 대학과 소통하고 이런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